안녕하십니까, 엄태용입니다. 자, 오늘은 제2절 우연물의 성질 및 취급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연물의 성질 및 취급, 이 분야가 가장 출제 비율이 높죠.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한 45% 정도, 그러니까 반 이상 지금 이쪽에서 거의 반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 제2절 이 부분을 가장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 중에 오늘은 챕터 1번 우연물의 연소 특성에 대해서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연물의 연소 특성, 자,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첫 번째, 연소의 정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연소의 정의, 그리고 연소의 조건, 그죠? 중요하죠? 그다음에 연소의 종류, 연소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연소 범위, 그죠? 모든 게 연소가 무조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이 연소 범위에 들었을 때,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을 했을 때 연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연물 물질들이 뭐 분해 반응을 하든가 아니면 물과의 반응을 했을 때 가연성 가스가 나오는데 왜 위험한지, 연소 범위가 이래서 위험하다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연소 생성물, 연소가 일어났을 때 뭐 물론 완전 연소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죠. 그 외에 CO라든지 아니면 이산화황이라든지 이런 연소 생성물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거를 좀 배워야 되겠죠. 그죠? 예. 자, 마지막으로 유류탱크. 유류탱크에서의 이상현상. 유류탱크라면 중진료 쪽이죠. 중진료 쪽. 중진료에서 화재가 났을 때 일어난 현상들, 보일오버, 슬로스오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그런 현상들을 쭉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번 제1절 우연물의 연소 이론. 자, 1번 연소 나오죠, 연소. 자, 연소. 자, 연소란 뭐냐? 자, 정의 한번 읽어볼까요? 가연물이 공기 중에서 산소와 반응해서 열과 빛을 동반하는 산화현상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연소는 세 가지를 꼭 만족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산화반응해야 돼요. 산화반응. 두 번째, 열이 발생해야 돼요. 자, 세 번째, 빛이 나와야 됩니다. 빛. 자, 우리가 육안으로, 시각으로 빛이 보여야 돼요. 이게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했을 때 연소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연소가 아닙니다. 자, 부식 볼까요? 자, 부식은 산화 반응이면서 열도 납니다. 근데 얘를 연소라고 하지 않아요. 왜?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빛이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격렬하게 산화 반응을 일으켜서 빛이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부식은 연소가 아니다. 자, 아시죠? 이해되셨죠? 자, 근데 화재가 있죠, 화재. 화재가 연소에 속하죠, 그죠? 연소를 화재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화재는 뭐냐? 화재는 사람의 의도에 반하는 불이에요. 반하는 불. 내가 원하지 않게 불이 났을 때, 그랬을 때 인적, 물적 영향을 주는 연소가 화재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그죠? 자, 여기 사람 의도에 반하는 이 부분. 내가 원하지 않은 불이 인적, 물적
영향을 줬을 때 얘를 화재라고 본다. 예. 자, 그러면 양가로 2번 여러분 교재 양가로 2번 연소의 색과 온도 있죠. 그러니까 그 연소가 일어났을 때 빛으로 보인다고 그랬죠. 그죠? 예, 적외선, 자외선 해서 보이는데 이 색깔마다 온도가 달라요. 그 교재에 보면 적색이 850도. 그죠? 희백색이 1500도. 백적색이 1300도. 이렇게 이제 색깔을 불어주고 온도가 얼마나 되는지. 요 이제 1차에 좀 종종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그 색깔에 따른 온도 좀 보시고요. 자, 연소 양가로 3번 연소 물질의 온도. 그래서 연소 물질이 목재, 섬유, 뭐 유류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 목재 화재 있죠. 목재 화재 했을 때 몇 도죠? 1200에서 1300도 정도 되죠. 요거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고요. 자, 양가로 4번 연소의 3요소, 4요소 나오죠. 양가로 3번 양가로 4번 연소의 3요소, 4요소. 네, 여러분 잘 아시죠? 첫 번째 가산점이죠. 가산점. 가는 가연물, 산소, 점화원. 그죠? 자, 요게 3요소예요. 요게 3요소고 여기에 4요소는 연쇄반응. 연쇄반응을 넣었을 때 4요소. 이렇게 보죠. 그죠? 예. 자, 가산점 연. 이러면 연소의 3요소, 4요소다. 자, 그러면 연소에 반하는 게 소화 이론이죠. 자, 가연물을 제거해서 소화하는 게 제거하는 거. 이게 뭡니까? 제거 소화죠. 제거 소화. 제거 소화. 그다음에 산소. 산소 농도를 몇 프로요? 15%까지 떨궈서 소화하는 거. 질식 소화죠. 질식 소화. 자, 점화원. 온도를 낮추는 거. 냉각 소화죠. 대표적인 거죠. 이게 냉각 소화. 연쇄 반응 억제하는 거. 말 그대로 연쇄 반응 억제. 연쇄 반응 억제. 자, 요렇게 소화가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거 외에도 뭐 유화 뭐 다양하게 있지만 기본은 이거라 이거죠. 자, 제거 소화는 우리 가스 밸브를 차단하는 거. 가스 밸브를 차단하는 거. 대형 산불 화재가 났을 때 그 불진행 방향으로 볼목하는 거. 자, 가연물을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거 소화고요. 질식 소화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CO2 가스 설비 있죠. 뭐 청정이라든지 할로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산소 농도를 차단하는 거. 몇 프로죠? 15%. 15% 이하로 산소 농도를 떨궈서 소화하는 방법 질식 소화. 자, 냉각 소화는 가장 기본적인 게 수계죠. 수계설비. 수계설비. 자, 스프링쿨러 옥내 소화전. 그죠? 물 분무, 미분무. 이런 것들이죠. 얘는 연쇄 반응 억제는 분말 소화제. 그 다음에 청정, 할로겐.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그죠? 예. 그래서 연소의 3요소 이렇고 4요소 이렇고 소화 이론은 이렇다. 여기까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연소의 3요소 중에서 가연물이 될 수 있는 조건, 그죠? 어떻게 하면 잘 탈까? 어떻게 하면 안 탈까? 산소의 어떤 조건들, 점화원의 어떤 조건들,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가연물. 자, 가연물부터 나오죠. 가연물. 가연물이 조건이 있죠. 조건. 가연물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자,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불에 잘 탈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자, 뭐가 나오죠? 열 전도율. 열 전도율이 낮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남한테 잘 줘야 돼? 아니면 주지 말아야 돼? 내가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죠? 열을 내가 받은 거를 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남한테 준다. 그러면 열이 축적이 돼야 연소가 되는데 그렇지 않죠. 남한테 주면 열은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열 전도율이 낮아야 본인이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발열량. 자, 발열량은 당연히 커야 되겠죠. 그죠? 발열량은 당연히 커야 되고, 표면적. 표면적도 커야 되겠죠. 그죠? 이 표면적은 뭐냐면 공기와의 어떤 접촉 면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공기와 잘 융화가 돼야 잘 타겠죠. 그죠? 예. 자, 그리고 산소와의 친화력 있죠. 활성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자, 활성화 에너지는 작아야 되겠죠. 뭐냐면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게 반응입니다. 반응. 여기는 라디칼 형성. 여기에 이별을 해서 온도가 상승이 돼서 여기에서 연소가 된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갈 때까지의 어떤 필요한 에너지, 이게 활성화 에너지거든요. 그죠? 얘가 낮을수록 쉽게 연소가 되겠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가연물이 되기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외 조건 있죠. 제외 조건. 가연물이 될 수 없는 조건. 그죠? 여러분 교재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가연물이 될 수 없는 조건 해서 질소. 대표적인 게 질소죠. 자, 질소는 가연물이 될 수 없죠. 그죠? 왜? 흡열 반응을 하니까. 왜? 발열 반응을 해야 되는데 흡열 반응을 하니까 가연물은 질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뭐냐? 산소와 더 이상 결합을 하지 않는 것들. 산소와 결합. 더 이상 이제 하지 않는 것들 있죠. 뭐 CO2 뭐 이런 것들. 예. 그리고 우리 원소 교열표 있었죠. 18쪽. 18쪽 원소. 불활성 기체족이죠. 불활성 기체족. 예. 자, 이런 것들은 가연물이 될 수가 없고요. 자, 두 번째 산소 공급원. 자, 산소 공급원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 첫 번째, 자, 뭐가 있습니까? 제1류 연물. 두 번째는 또 뭐 있죠? 제6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제5류. 제1류는 뭐죠? 산화성 고체. 제6류는요, 산화성 액체. 제5류는 자기 반응성 물질. 자, 그렇죠. 가충마, 가열 충격 마찰에 의해서 얘들은 산소가 나오고, 제5류물은 산소 자체를 가지고 있죠, 본인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산소 공급원의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점화원. 자, 점화원은 크게 주울열에 의한 경우가 있고요. 자, 주울열에 의한 경우에는 이거죠. 0.24 I 자승 RT. 자, 저울류의 자승에 비례하고 저항에 비례하고, 이거는 시관입니다. 시간에 비례한다. 열이 축적이 돼서
그 발화가 되는 경우. 자, 두 번째, 스파크의 경우. 자, 스파크의 경우에는 순간적인 어떤 에너지, 그죠? 에너지가 공기 절연 내력, 절연 내력 3kV 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얘가 저마원으로 작용을 하죠. 자, 이 주울열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 건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요 스파크의 경우에는 산업계 그러니까 주변에 가연성 가스가 존재하는 장소에서 중요시 다뤄지겠죠. 그죠? 그래서 정전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산업계에서는 이쪽, 일반 건축물에서는 이 주울열. 이렇게 해서 저마원의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 이렇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보시면 저마원 보면 전기 불꽃, 정전기 불꽃, 충격 마찰, 뭐 단열 압축, 나와 이런 것들 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우연물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전기 저마원하고 정전기예요, 정전기. 그래서 우리 그 교재에 보면 정전기 발생 과정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요. 자, 정전기. 여러분들 겨울철에 정전기 많이 이렇게 당해 보셨죠? 그죠? 예, 건조할 날씨에 이제 정전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자, 이거죠. 간단하게 하면 전하가 이렇게 대전을 형상하는 게 축척이 되는 거. 이걸 대전이라고 그러죠. 대전 상태. 자, 전하가 대전이 돼 있어요. 이렇게 축척돼 있어. 그럼 전하가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죠. 전하가 분리가 되는 거죠. 분리. 이런 식으로 분리가 방전되는 거예요. 방전. 얘를 방전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됐을 때 발화가 되는 거죠. 발화. 그냥 없어져도 되는데, 이 발화가 되는 경우에는 뭐냐면 좀 전에 얘기했던 공기 절연 내력이 3kW/mm 이상인 경우, 얘는 주변에 가연성 가스가 있는 경우 발화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대전 현상들이 있겠죠. 그죠? 첫 번째로 유동대전. 유체가 흐르면서 마찰이 일어날 수 있죠. 그죠? 또 뭐 있습니까? 마찰대전. 또 뭐가 있을까요? 충돌대전. 또 뭐가 있을까요? 충돌대전. 예? 그리고 유도대전. 그 다음에 분출대전. 유류들이 이렇게 분출하는 그 과정에서도 정전기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런 대전 현상을 통해서 정전기가 축척이 되고, 자, 방전 현상 아시죠? 뭐가 있을까요? 불꽃 방전. 두 번째, 옆면 방전. 세 번째, 스트리머. 네 번째, 여러분 많이 들었던 코로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방전이 된다는 얘기죠. 전하가 분리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공기 절연 내력 이상이면 이제 발화가 된다는 얘기죠. 주변에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하면 폭발이 되는 거고,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발화가 될 수도 있고 화재로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정전기는 산악계에서 상당히 그 점화원으로서 중요한 어떤 그 한 종류가 되죠. 그래서 정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전기 방지 대책, 방지 대책이 꼭 필요하겠죠, 그죠? 예. 가장 잘 하시는 접지, 상대 습도 유지하는 거죠. 상대 습도 얼마 이상이요? 70% 이상. 건조하면 정전기가 발생하니까, 그죠?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접지, 우리 교과서에 보면 공기 이온화, 중성화 시키는 거죠, 공기를. 자, 그리고 본딩. 자, 우리 오염물질이니까 유속 제한. 자, 유동 제한 있었죠. 유동 대전 있지 않습니까? 유속 제한을 1m/s로 1m/s로 제한을 하는 거죠. 빠르면 빠를수록 정전기가 빨리 일어나니까. 그다음 정치 시간 준수. 자, 오염물을 하약을 할 때 연속적으로 하는 것보다 한 번 하약하고 시간을 두고 또 하약하고, 이런 정치 시간을 준수, 이런 거죠. 충돌 대전이나 분출 대전, 이런 거를 방지하겠다 이거죠. 예. 제전기 사용. 제전기 사용. 그 다음에 인체, 사람에 대한 보호는 뭐 접지대, 그죠? 접지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전기 방지 대책, 요거 그 교재 없는 것도 좀 추가로도 좀 그 같이 메모해서 보시도록 하시죠. 거기에 전기 불꽃 이한 에너지 해서 이 E값 구하는 거 있죠? E값. E는 2분의 1 CV 자승, 이렇게 해서 그 에너지 강도에 대해서 구하는 식인데, 요것도 같이 알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2절 오염물의 연소 형태 및 연소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우겠습니다. 자, 1번 연소 형태. 자, 연소 형태인데요. 자, 연소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연소가 일어납니다. 처음에 흡연, 내가 열을 받아요. 열을 흡수하고, 예, 분해 과정을 통하죠. 분해가 돼서 가스가 나오죠. 그죠? 예, 가스. 혼합을 통하죠. 이제 여기는 가연성 가스하고 공기하고 이제 혼합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연소가 되는 거죠. 연소. 자, 연소. 그리고 배출을 하는 거예요. 배출은 CO2와 물, 완전 연소됐을 때. 예. 열을 받아서 분해 과정을 통해서, 분해 과정에서 여기에 가연성 가스가 나오고, 가연성 가스가 나오면 주변에 공기와 혼합이 돼서 연소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한 다음에 점화원이 있는 경우 연소가 돼서 그 다음에 배출한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는데, 요거는 분해는 고체 연료인 경우, 또 증발도 있겠죠. 증발은 대부분이 액체인 경우, 그죠? 열을 가하면 증발돼서 얘도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한다. 그럼 우리가 목재가 이렇게 있어요. 목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그 이별이 됐어요. 열을 흡수를 했어. 그럼 우리 육안으로 볼 때 이렇게 불이 난 것처럼 보이죠. 그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거죠. 이렇게 바로 표면에 불이 붙어서 그 불이 붙는 게 아니라 약간 떨어져서 불이 붙는 거예요. 여기에 요 분해 과정을 통해서 생성되는 가스 압력에 의해서 약간 지면에서 그 가연물의 표면에서 떨어져서 연소가 된다. 하지만 우리 육안으로는 이렇게 붙어서 연소하는 것은 보이지만 이렇다는 거죠. 네.
자, 볼까요? 흡분, 홍, 연, 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가는 거. 이게 완전 연소. 완전 연소. 이제 육안으로 보이는, 불꽃이 육안이 보이는 불꽃 연소. 네. 불꽃 연소. 네. 흡열, 분해, 바로 배출. 요 과정을 통하는 거. 요거는 불완전 연소예요. 불완전 연소. 불완전 연소. 훈소죠. 우리 잘 아는 훈소, 자결연소, 뭐 이런 것들. 예. 그리고 여기에서는 CO2, 연소 생성물이 CO2가 나오고요. 여기는 CO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화재가 나면 열에 의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아니라 이런 연소 생성물, CO나 CO2 이거 외에 다른 연소 생성물에 의해서 질식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연소의 어떤 과정 형태에서 보면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교재 보면, 자, 첫 번째 양가로 1번 고체 연료죠. 예, 고체 연료 종류가 표면 연소, 분해 연소, 증발 연소, 자기 연소가 있어요. 자, 고체 연소는 보통 이렇게 통해서 간다. 그래서 표면 연소. 표면 연소는 목탄, 코크스, 숯, 금속분인데 보통 표면 연소는 이렇게 이 훈소 과정을 통해서 간다. 불꽃이 안 보이는 거죠. 그다음에 분해 연소. 분해 연소는 요 과정을 통해서 간다는 거. 불꽃이 보이는 거고. 일반적인 우리 가연물들이죠. 목재라든지 플라스틱 이런 것들. 자, 증발 연소. 증발 연소는 이 고체에서도 증발 연소 합니다. 그 종류가 여기 보시면 황, 나프탈렌, 왁스, 파라핀 이렇게 돼 있죠. 요런 것들이 잘 나오겠죠. 그죠? 예. 그래서 얘는 이렇게 통해서도 간다라는 거. 그다음에 자기 연소. 자기 연소는 제 오류연물이죠. 그죠? 예, 자기 연소. 자, 쭉 종류까지 보시고요. 자, 양가로 2번, 교재 양가로 2번, 액체 연소. 액체 연소 볼까요? 자, 액체 연소도 흡열, 증발, 혼합, 연소, 배출. 이 과정을 통해서 연소를 이루어지는데, 자, 증발 연소, 그 다음에 액전 연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보시면 되고, 양가로 3번, 기체 연소 있죠? 예, 기체 연소. 자, 기체 연소는 확산 연소와 폭발 연소, 예언합 연소가 있는데, 확산 연소하고 예언합 연소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고체와 액체의 경우죠. 자, 기체인 경우는 흡열을 하죠. 기체도 흡열합니다. 자, 얘는 바로 기체 자체가 가스잖아요. 그죠? 혼합을 하겠죠. 혼합. 그 다음 연소, 배출.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분해 증발 과정이 없는 거죠. 왜? 얘는 기체니까 바로 공기와 혼합돼서 그 대신 그 에너지원은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별을 해서 가연성 가스 형성돼서 바로 연소가 배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확산 연소고요. 예언합 연소. 예언합 연소는 프리믹스 아니에요. 미리 얘가 혼합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얘는 이 과정이 빠지는 거죠. 이 과정이. 흡열, 바로 연소, 배출. 이런 경우에는 예언합 연소다. 혼합 과정에 들어가면 확산 연소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체 연소의 세 가지 종류, 확산 연소, 폭발 연소, 예언합 연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우리 여러분 교재 네모 2번 연소에 따른 제반 사항에서 비열 나오죠. 비열. 자, 비열은 우리 일반화학에서 간단하게 한번 했었죠. 비열하고 그 열량 관련된 거. 계산 문제도 그때 풀어봤고요. 그죠? 비열. 자, 비열 단위가 뭡니까?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 물질 1kg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이게 비열이에요. 예. 자, 비열인데 비열이 클수록 냉각 효과가 크죠. 그래서 물. 우리 소화약제로 물 있죠. 물. 우리가 물을 소화약제로 쓸 때 장점이 뭐냐? 얘기하는 게 첫 번째가 이거예요. 냉각 효과가 크다. 냉각 효과가 상당히 크다. 왜 크냐? 이거예요. 첫 번째. 비열이 커서 그렇다.
비열이 커서 그렇다. 증발 잡열이 커서 그렇다. 그래서 냉각 효과가 크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요 행운의 그 물의 소화약제의 장점 한번 볼까요, 더? 자, 냉각 효과. 냉각 효과 커요. 그죠? 구입이 용이하죠? 구입이 용이하잖아요. 물 뭐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뭡니까? 친환경적이죠? 자, 친환경적이죠. 그죠? 예, 예, 뭐 인체에 뭐 유해하거나 그러지 않죠? 예. 하나 더 보면 가격이 저렴하죠? 가격. 물가 비쌀 수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한 그 비교가 아니고요. 다른 소화약제로 비교했을 때 가격이 저렴하죠. 그죠? 예. 요게 크게 이런 그 장점이 있고. 그럼 단점 한번 볼까요? 단점. 자, 단점은 첫 번째 뭡니까? 수손피해요. 우리 스프링클러 고가의 전산 장비에 오동작이 났어요. 헤드가 터졌어. 그러면 그 수손피해 엄청나죠? 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죠? 제한적 사용. 얘는 물이다 보니까 물에 적응성 있는 장소에만 사용할 수 있어요. 변전실 사용 못하죠. 전기설비에. 그죠? 유리탱크 사용 못해요. 그 다른 대체 약제를 써야 돼. 다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동파. 겨울철에 동파 아주 지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계설비에서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온을 한다든가 아니면 히팅 코일을 감는다든가 난방을 한다든가 이런 그 보안 장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자, 지우겠습니다. 비열 그 플러스 원에 보면 물 소화약제로서 사용하는 이유에서 장단점으로 비교를 했고요. 그리고 잡열 나오죠. 잡열은 우리가 열에 대해서 일반화해서 그 다뤘는데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한번 간단하게 해보죠. 열량 Q는 Q1 플러스 Q2로 봤을 때, 자, Q1은 현열이라고 하면 Q1 현열은 MC 델타 T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죠. 그죠? 예. 현열은 상태 변화가 아닌 온도 변화에 필요한 열량. 얘가 현열. 자, Q2는 잡열이죠. 잡열. 얘는 MR 이렇게 해서 구했죠. 예. 그래서 이 잡열은 뭐냐? 상태 변화에 필요한 열. 그래서 융해 잡열 얼마였죠? 뭐 응고 잡열도 있습니다만 융해 잡열 80. 그다음에 또 증발 잡열은 539. 자,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참고해서 계산 문제가 있어요.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저희가 요 계산 문제는 일반화학 때 같이 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요 식 이용해서 차근차근히 풀어보시면 이것도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인화점, 발화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연소점 나오는데,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양가로 3번 인화점. 자, 인화점 보기 전에 뭐 일반화학 때도 제가 한번 그랬던 것 같은데 포화 증기압 곡선이에요. 이거 농도, 압력, 여기는 온도. 자, 여기가 상한계 UF에, 여기가 하한계 LF에, 여기가 연소범위예요. 연소범위. 요 공간에 들어갔을 때 연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그 분해 증발 과정을 통하면 가연성 증기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증기압 곡선을 그려지는데 요 부분 요게 인화점이에요.
그러니까 가연성 전기와 그러니까 연소 하한계가 만나는 점. 그죠? 여기서 우리가 나이타로 막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들어서면 이제 불이 붙는 거예요. 나이타를 뺐으면 불이 붙을 수도 있고 꺼질 수도 있죠. 그죠? 예. 불 붙을 수 있는, 점화원이 있을 때 불 붙을 수 있는 최저 온도. 그게 인화점이에요. 인화점. 달리 말하면 가연성 증기압 곡선과 LF의 연소 한계가 만나는 점. 이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자, 그리고 여기가 뭐냐? 자연 발화점. 자연 발화점. 점화원 없이도 스스로 불이 붙는 점. 그죠? 자연 발화점. 자, 그리고 요 사이가 뭘까요? 연소점. 인화점보다 5에서 10도 정도 높은 온도. 그리고 연소가 10초 이상 지속되는 점. 이게 인화점이죠. 그래서 크게 온도 관련된 거는 인화점, 연소점, 자연 발화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연소점, 인화점, 연소점, 발화점 정의는 알겠는데 이거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이것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은 여기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농도, 압력, 온도. 그 다음에 여기에 촉매제 있죠. 촉매자를 넣으면 여기에 다 영향을 받겠죠. 연소 범위가 다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러겠죠. 촉매자 넣으면 더 늘어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불활성 가스. 자, 불활성 가스 주입하면 연소 범위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연소점, 인화점, 발화점 다 영향을 받겠죠. 그죠? 예. 그래서 기본적인 인화점, 발화점, 연소점 이거 외에 연소 범위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은 농도, 압력, 온도, 촉매, 불활성 가스 등등이다. 그래서 기본적인 요거는 이해를 하셔라 이거죠. 예. 자, 그래서 교재 한번 볼까요? 양가로서 한번 인화점. 자, 점화원이 있을 때 발화되는 최저 온도 그렇게 되어 있죠. 자, 발화점도 점화원 없이 불이 붙는 최저 온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자연 발화 형태는 산화열, 분해열, 미생물, 흡착열 이렇게 해서 자연 발화 형태가 크게 네 가지가 주어지는데요. 저는 그냥 3분 훈미 이렇게 외웠어요. 그 3분 훈미에 의한 열에 대한 종류까지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연 발화 중요하죠. 자연 발화는 그죠? 점화원 없이 스스로 이렇게 불이 붙는 거죠. 자연 발화. 특히 우연물에서 자연 발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자연 발화 한번 볼까요? 자연 발화 조건. 자, 자연 발화 조건은 어떻게 하면 발화가 잘 될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열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발화가 잘 되는 거죠. 그죠? 자, 얘는 그냥 열 축적 관점으로 보면 돼요. 열 축적 관점. 열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형태가 어떤 건가? 그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우리 교재 뭐라고 드릴까요? 열 전도율. 그러니까 가연물의 조건하고 흡사해요. 가연물의 조건이 자연 발화 조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열 전도율이 작아야 되겠죠. 그죠? 남한테 죽지 말고 내가 끌어안고 있어야 돼. 욕심이 많아야 돼. 열에 대한 욕심이 많아야 자연 발화가 되는 거고. 주변 온도. 주변 온도 당연히 높아야 되겠죠. 열 축적이 잘 되려면 주변 온도가 높아야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발열량. 당연히 보유 열량이 커야 열 축적이 잘 되는 거고요. 표면적. 얘도 당연히 공기와 접촉 면적이 많아야 자연 발화 잘 되죠. 우리 시골에서 탭이 만들 때 지푸라기를 이렇게 쓸지 않습니까? 그죠? 잘게 쓰는 이유는 뭐냐? 공기와 어떤 접촉 면적을 크게 하기 위해서. 그냥 놓는 것보다 잘게 써서 놓으면 더 부패가 잘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열 축적이 클 때 뭐 다 똑같은 얘기고요. 자, 자연 발화의 조건 이거고요. 그러면 방지법이 뭡니까? 방지법.
아, 이거 반대 아닙니까? 그죠? 열축적. 열축적을 이렇게 안 되게, 안 되는 걸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첫 번째, 습도. 습도가 낮아야 되죠. 그 수분이 많으면 열이 많이 축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퇴비 만들 때도 거기다 두엄 이렇게, 똥바가지 갖다 이렇게 부지 않습니까? 이게 습도를 높여가지고 딱 공기를 차단시켜가지고 하는 거죠. 그죠? 예. 자, 습도가 높아야 되고요. 주위 온도. 당연히 주위 온도 낮춰야 되고요. 그죠? 예. 그리고 통풍을 잘 켜야 돼요. 통풍. 공기가 잘 통하게, 정체되지 않게 잘 통하게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불활성 가스 주입도 있네요. 예, 불활성 가스 주입. 자연 발화는 이런 조건에 의해서 이런 방지 대책이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자, 동그라미 4번 발화점이 낮아지는 이유에서 분자 구조가 복잡할 때, 발화점이 낮아지면 위험하죠. 그죠? 위험한 형태로 가는 거죠. 분자 구조가 복잡할 때, 산소와 친화력이 좋을 때, 열 전도율이 낮을 때, 증기압이 낮을 때, 이럴 때 발화점이 낮아지죠. 그러니까 잘 쉽게 그 발화가 된다는 얘기고요. 발화점에 영향을 주는 그 인자들 아까 했었죠. 이거 증기압 곡선 가지고 농도, 그 다음에 온도, 압력,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발화지체 시간. 자, 발화지체 시간이 뭐냐? 발화지체 시간, 활성화 에너지 뭐 거의 그 같다고, 개념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반응이고요. 이게 생성이라고 했을 때 요게 라디칼이라고 했죠. 라디칼. 활성 라디칼 단계. 여기에 올라왔을 때 연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시간. 이게 발화지연 시간, 발화지체 시간이에요. 얘가 짧으면 짧을수록 위험하겠죠. 그죠? 예.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면 작을수록 발화지체 시간도 짧아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발화지체 시간이 짧아지는 이유에서 온도, 압력, 가연성 가스, 혼합비, 아까 우리 증기압 곡선 영향요소 다 같습니다. 예. 활성화 에너지, 발화지차 시간, 연소점, 연소 범위, 그 다음에 뭐 발화 온도, 이거 다 똑같아요. 다 동일해요. 영향요소가.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B점, 융점, 연소점, 착화 에너지도 영향요소가 똑같죠. 온도, 압력, 농도, 혼인물 이런 식으로, 예, 다 같이 묶어서 세트로 하나로 해서 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양가로 9번, 양가로 본 증기밀도 있죠. 증기밀도. 자, 증기밀도는 우리가 증기밀도 기준은 뭘로 한다고 그랬죠? 공기로 한다고 그랬죠. 공기 분자량 29로 29분의 분자량 이렇게 구한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해서 증기 비중을, 증기 밀도를 구한다. 아, 이거죠. 이제 어떤 그 가스가 공기보다 비중이 무거우면 위험한 거예요. 공기보다 가벼우면 대기 중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체류하지 않는다는 거지. 어떤 가연성 가스나 어떤 독성 가스가 실내에 체류하면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 증기 밀도 계산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 자, 증기 공기 밀도. 자, 증기 공기 밀도 10번. 자, 얘도 거의 뭐 같은 개념인데요. 요거는 수식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P1분의 P2D 플러스 P1분의 P1 마이너스 P2. 자, P1은 뭐죠? 대기압. P2는요? 증기압이죠? D는 밀도. 요 계산식만 알고 있으면 어차피 뭐
그대로 주어집니다. 문제는 그대로 주어지기 때문에 계산식만 알면 풀 수 있다. 양가로 11번. 여러분 교재 양가로 11번. 열 에너지 있죠? 열 에너지. 열 에너지, 그러니까 점화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점화원. 자, 열 에너지. 자, 크게 화학열 있죠? 자, 두 번째로 전기열 있죠, 전기열. 그리고 세 번째로 기계열 있죠? 크게 이렇게 그 세 가지가 있는데, 화학열. 화학열 또 종류가 또 있죠? 저 뭐가 있습니까? 화학열. 연소열 있죠? 그리고요, 분해열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 융해열 있죠?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자연발화 있어요. 종류는 알고 계셔야 돼요. 연소열, 분해열, 융해열, 자연발화열. 요게 화학열에 속한다. 자, 전기열 있죠? 자, 전기열은 저항열. 그리고 유전열. 유도열. 그리고 정전기열. 이거 다 이게 산업계에서 되게 중요한 그 열원이죠. 자, 기계열. 마찰열. 또 뭐가 있습니까? 압축열. 자, 그 다음에 스파크. 자, 점화원으로 적용하는 거 크게 화학열, 전기열, 기계열 이렇게 있는데 각각의 요소가 그 종류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종류까지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저희도 이제 그 2달 전에 큰 그 사업장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 원인이 뭐였냐면 요 마찰열. 화재 원인을 조사했는데 마찰열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2층이 전소가 됐어요. 전소가 되는 그 사고가 있었는데, 이렇게 산업계에서는, 산업계뿐만 아니고 주로 산업계겠죠. 산업계에서는 이런 형태의 어떤 열에 의해서 점화원으로 작용을 해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정전기는 했고요. 자, 양가로 12번 열의 전달. 열 전달은 전도 대류 복사. 전도 대류 복사에 의해서 열이 전달이 되죠. 그 중에 복사. 복사가 중요하죠. 복사. 자, 복사. 복사는 매개체 없이도 열이 전달이 되죠. 거기에서 복사열 Q. 복사열 Q는 절대온도 4승에 비례한다는 거죠. 절대온도 4승에. 자, 절대온도 4승에 비례한다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그죠? 스테판 볼츠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잘 나오고 있어요. 자, 복사열 이렇다. 자, 여기까지 공부를 하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제3절 우연물의 연소 생성물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